안녕하세요. 송절쌤입니다. 네, 2월 8일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어색하죠? 자, 아무튼 오늘은 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문을 이제 30분 동안 먼저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별 문제 없이 잘 풀 텐데, 두 번째 지문 이제 난이도가 좀 있어. 세 번째 지문은 난이도가 많이 높아져. 물론 이제 네 번째 지문은 난이도가 극악으로 가서 문제가 개 그지 같은 문제로 나오는데, 막상 알고 보면 역시 수능 문제는 나쁜 건 아니야. 이 세 번째 지문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자, 읽을 때 지문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좀 조심하면서 푼다라고 생각하고, 자, 어느 정도 이해되는 속에서 문제 속의 선지 속에서 선지를 통해 지문을 더 이해도를 높인다 파악하고, 12번 좀 조심하고 12번 좀 나중에 푼다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풀어본다 생각하면 더 좋을 거고, 알았죠? 제발 부탁인데 선지 끊어보기, 선지 한 입에 왁 먹으려고 하면은 체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30분 동안 풀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눈 감고. 시작.
자, 다들 잘 풀었죠? 자, 이제 공책을 선생님이 나눠준 공책을 하나씩 펴봅시다. 자, 영상을 보고 있는 100만 명 구독자 여러분, 네. 다들 표정이 100만 명 구독자 여러분 이러니까 전혀 뭐 반응이 없냐? 너무한 거 아니야? 혹시 100만이 될 줄 알아? 이걸 보고 100만이 될 일은 없어. 우리나라 교육방송이 100만이 된 데가 없더라고. EBS 하나 되는데 그거 나는 자연인이다 때문에 100만 됐대. 남자들이 다 자연으로 가고 싶어서. 근데 자, 여러분 공책을 왜 줬을까요, 선생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수업을 보면서 계속 디벨롭이라는 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디벨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발전을 해야 돼요. 이 건축 수업을 들으면서 디벨롭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가만히 여러분한테 천지문을 매번 해주면서 같이 한 달락 읽고 뒤에다 적어보면 여러분이 표정이 되게 좋아요. 열심히 적어요.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냈죠. 아, 딴 강사들처럼 지문 해설을 막 하지 말고 선생님 수업이 조금 어렵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이유가 지문 해설을 많이 안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 복습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데 약간 공부가 아직 자기에게 적성이 안 맞다 이러면 선생님 수업 따라오기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문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사실 지문을 풀이를 해준다 이거는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 다 풀고 나서 어쩔 건데 그거 다 보고 답을 보면 해석이 다 되는데 그래서 지문을 적당히 이해한 속에서 여러분이 문제하고 접근을 해야 그 매칭한 훈련이 되거든요. 그거를 선생님은 지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면서 가보려고 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그러면 공책에다가 천지문처럼 중요한 어휘만 적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더니 이미 시작을 한 팀들이 있죠. 앞에 팀이 있으니까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 자, 첫 번째 지문 봅시다. 자, 이제 공책 펴서 첫 번째 지문은 안 적을 거예요. 쓸데없는 지문은 안 적을 거고 좀 어려운 지문들 중심으로 적을게요. 자, 정답만 체크할게요. 1번에 4, 2번에 5, 3번에 1. 유나 너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잘 들어놓으면 나중에 훗날 엄청 좋아질 거야. 요즘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지금 이제 사실은 고2부터 와서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와서 안 듣지. 근데 몇몇 친구들을 이렇게 선생님 제자들 중에 고2부터 와서 들었던 애들이 있는데 반년, 1년 지나고 나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식이 머릿속에 이식이 돼가지고 머릿속에서 굉장히 좀 잘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고2부터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은 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도 잘 따라오면 되고 고3 친구들도 몇 달 지나면은 훨씬 뇌가 굉장히 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제는 국어는 생각하는 것보단 빨리 찾는 거, 빨리 찾는 것을 판단하는 거, 생각은 그 옆에 사이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1번에서 3번은 큰 의미 없었고 자 2번 지문 가봅시다. 4번에서 9번. 자, 지금부터 잘 동그라미를 치면서 노트에 적을 겁니다. 자, 한 단락을 다 읽고 선생님이 불러준 단어를 적을 거니까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가단락 읽어봅시다.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는 중국 동그라미, 유서 동그라미,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이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다. 서적 동그라미.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끊고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하는 일반 유서와 일반 유서 동그라미,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으며 전문 유서 동그라미, 편찬 방식은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았다. 편찬 방식 동그라미. 중국에서는 대체로 중국 동그라미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국가 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하여 자 왕조 초기 동그라미 국가주도 동그라미, 대규모 유서 동그라미 편찬하여 가능하였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지식 집성 동그라미 왕조의 위엄을 과시할 수 있었다. 위엄 과시 동그라미. 자, 공책 펴세요. 1. 자, 여기서 공책 적는 요령은 따닥따닥 붙여 적을 필요 없고 1 이러면 쭉쭉쭉 넘겨서 적어도 되고 선을 자, 여러분. 우리 배웠던 저번 시간에 있죠.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 선이란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진 않죠. 우리는 담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 선을 꼭 지키라가 아니라 자기가 편한 대로 방법은 쭈루룩 나열식도 있고 모형을 구조화시키면서 적어도 되고 본인이 판단하면서 가는데 선생님 얘기만 듣고 딴 생각하면서 이 단어 적으면 효과가 없어요. 이 단어를 자기도 기억해 보면서
적는 거예요. 알았죠? 자, 따라 적어봅시다. 가의 1. 중국, 유서, 서적. 그다음 일반 유서, 전문 유서, 왕조 초기, 국가주도, 대규모 유서, 지식 집성, 위험 과시. 어때요? 맞아요. 이 말 맞죠? 맞죠? 자, 이거 이단락 설명해 줘요? 자, 이찬아, 이단락 설명해 줘? 필요 없지. 이해됐지? 얘들아, 이단락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다음 가봅시다. 두 번째,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한 이후 고려 동그라미. 조선에서는 조선 동그라미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하였다. 편찬 방식 동그라미.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한 경우가 많았고 개인 소규모 동그라미.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 전문 유서.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은데 미상, 편찬자 미상 동그라미.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기록하여 시문창작 과거시험 등 개인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개인 목적 동그라미. 자, 가의 2 적어봅시다. 고려, 수용, 조선, 활용, 편찬 방식, 개인 소규모, 전문 유서, 편찬자 미상, 개인 목적. 보지 말고 적으세요. 보면서 적어버리면 선생님 말을 들으면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냥 지문은 보지 말고 공책만 보면서 써도록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 적었죠? 자, 이와 같은 유서의 편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세기부터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면서 유서 편찬의 변화가 나타났다. 17세기 동그라미, 실학 동그라미, 변화 동그라미. 실학자들의 유서 동그라미,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고 현실 개혁 동그라미, 편찬 의도를 지식의 제공과 확산에 두었다. 지식 제공 확산 동그라미. 또한 단순 정리를 넘어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하고 재분류 동그라미, 범주화 동그라미, 평가를 더하는 등 저술의 성격을 드러냈다. 독서와 견문을 통해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집적했고 주자학 동그라미,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과 이에 대한 의견 등 안서를 덧붙인 경우가 많았다. 주자학의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이어받는 동그라미,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다. 새로운 지식 동그라미, 유연성 개방성 동그라미. 광범위하게 정리한 지식을 식자층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했고 쉽게 동그라미,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하여 박물학과 자연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다. 객관적 사실 동그라미. 자, 가 3. 17세기 실학. 자, 보지 말고 쓰세요. 변화. 생각을 해요. 자꾸 머릿속으로 뭐가 있었지? 자, 실학자의 유서, 실학자 유서, 현실 개혁, 지식의 제공 확산. 재분류, 범주화. 주자학 플러스 새로운 지식, 유연성, 개방성, 객관적 사실 탐구. 카메라가 뒤에서 비추고 있으면 안 돼요. 앞에서 비춰야 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 나오고 있는지 팀장님 진짜 장난 아니에요. 보고 있으면 아름다워요. 근데 이걸 웃긴 얘기를 해주자면 엄마들 설명회 때 한번 해봤거든요. 대박은 엄마들이 열심히 쓰셔. 웃긴 일이었었습니다. 자, 네 번째 단락 봅시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가 주자학의 조선 후기 동그라미, 실학자 동그라미,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에 국한하지 않고 관념적 사유, 주자학 동그라미, 관념적 사유 동그라미,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한 것은 새로운 지식 동그라미,
지식의 역사에 적지 않은 의미를 줬다. 큰 의미, 동그라미. 자, 네 번째. 후기 실학자, 주자학, 관념적 사유, 새로운 지식. 큰 의미. 연수야 보지 말라니까. 안 보고 적어야 돼, 자꾸. 그러니까 네가 생각해. 조선 후기, 주자학, 관념적 사유, 새로운 지식, 큰 의미. 자, 잘 적은 사람 한 명 샘플로 할게요. 한 사람이 있어서요.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얘들아. 선을 따지지 말고 이렇게 크게 그래야지 얘들아. 이 공부법의 선생님이 사실 국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원래 학습법의 대가였거든. 근데 학습법을 학생의 눈높이에서 가르치는 건 선생님이 제일 잘해. 근데 각 과목 선생님들이 자기만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거부할 수는 없어. 근데 그게 좀 추상적이고 너무 선생님적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수학공부법에 안 풀리면 끝까지 생각을 해 이러잖아. 그러다 잠와. 맞잖아. 그러다 졸려. 그리고 짜증나. 맞잖아.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 그러냐면 수학을 처음에 해설 보고 공부해라. 그리고 이해해라. 그리고 따라 써라. 그리고 외워라. 그리고 한 3주 지난 시점에 다시 한번 풀어봐라. 그리고 거기에서 기억 안 난 문제 끝까지 생각해봐라. 단계를 이야기를 해주거든. 자, 마찬가지로 이 국어를 할 때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지금 방금 이 선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습법에서 우리가 이 선이 너무나 생각보다 좀 좁아. 거기에서 필기란 거를 선에 맞춰서 하잖아.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독성의 문제가 생겨.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리한 필기도 중요해. 근데 걔를 다시 보는 게 또 중요해. 근데 걔가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되잖아. 즉 이면 우리 눈이 어떻게 작용하냐인데 빽빽하게 백과사전처럼 또는 성경처럼 적혀 있으면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어져. 너무 답답해. 혹시 종교인이라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주무시는 건 제가 다 알아요. 근데 가독성이 좋게 방금 이 친구가 채연이가 정리한 것처럼 정리해 놓으면 가독성이 훨씬 좋아. 현수도 잘 썼어. 진짜로. 보면 그러니까 선을 파괴하고 너희들이 국어 천지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탐구 과목에서 또는 수학의 중요한 개념에서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지. 이해하겠지? 왜냐면 우리 눈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눈이 포토 메모리를 해. 땅 찍으면서 기억해.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도 있어. 알겠지? 그런 점을 참고해서 적으면 됩니다. 자, 각을 이해 안 된 사람 손 들어봐. 솔직히 각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무슨 얘기하고 있니? 자, 너희 한번 얼마나 똑똑한지 배울까? 고개 들어봐. 여러분 고개 들어봐요. 자, 각을 단어 제일 중요한 단어 뭐였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 유서. 그 다음 중요한 단어 뭐였을까요? 실학이었겠죠. 그 다음 중요한 단어 뭐였을까요? 두 가지였겠죠. 주자학과 새로운 학문이었겠죠. 그 다음 중요한 단어는 큰 의미였겠죠. 여기서 세부적인 단어는 일반 유서와 전문 유서, 중국의 특징 이런 것들이 기타 등등 있었겠죠. 이해되겠죠? 이 글을 쓴 의도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나학을 읽고 나면 또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학문, 곧 서학은 조선 초기 유서의 지적 자원 중 하나로 활용됐다. 이런 글들을 여기 읽고 났더니 어떤 선생님들께서 얘들아 이때 지적 자원이란 게 뭐였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시간이 수능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계속 글을 따라가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친구한테 귤을 하나 준다는데 친구가 귤을 까놓은 상태의 귤을 하나씩 쪼개가지고 이거 하나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귤 통째로 말고 하나씩 뜯어지잖아요. 그걸 입에다가 3초 간격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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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그럼 난 뭘 해야 되냐면 아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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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닥. 이거를 80분 동안 이해해야 돼요. 이게 국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딴 생각하면 이거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선생님이 요즘 규정한 것 중에 하나인데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교육 방식에서 결과론적 교육법과 과정론적 교육법이라 그래요. 결과론은 뭐냐면 답을 다 알고 난 상태에서 우리가 국어를 가르쳐 준다. 그게 결과론적 방법이에요. 얘들아 이런 생각도 해봐야지 저런 생각도 해봐야지 한다면 저는 FI를 쓸 거예요. 빡규라고 아시죠? 여러분 세계 2위 욕으로 바뀌었대요. 세계 1위 욕이 뭔 줄 알아요? 우리나라의 그 신발이 세계 1위로 등극했대요. 심지어 미국 사람들조차도 화가 나면 요즘 옛날에 아! 그랬는데 요즘은 신발 이런대요.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우리 애기 엄마가 하는 얘기가 남편 당신이 자주 쓰는 신발 용어 여기서 쓰면은 안 돼. 그래서 왜 그러니까 중국 애들 다 알아듣고 코카시안 백인들도 다 알아듣는데요. 아무튼 우리의 신발이 등장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과정론적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동그라미 해야 될 거는 서학 동그라미, 유서 동그라미, 지적 자원 동그라미. 서학은 조선 후기 유서의 지적 자원 중 하나였대요. 자, 조선 후기 실학자들 가운데 이수광, 이익, 이규영 등이 편찬한 백과사전식 유서는 백과사전식 동그라미, 주작의 지적 영역 내에서 주작 동그라미,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어떻게 수용 동그라미 끊어요. 자, 그다음 공책 나 1 보지 말고 써요. 서학 조선 후기 유서 지적 자원이었대요. 백과사전식이었대요. 이걸 백과사전식 유서라고 쓸 필요가 없어요. 백과사전 이런 말만 써도 돼요. 주자학 그 다음에 서학 어떻게 수용 여기까지. 오 그렇구나. 그 다음에 가봅시다. 17세기 이수광은 자 지문으로 가서 17세기 이수광은 17세기 동그라미 이수광 동그라미 주작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졌다. 다른 학문 동그라미 열린 태도 동그라미 주작에 기초하여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전에 관한 학문 등이 주류였던 당시 상황에서는 주작 동그라미 도덕 동그라미 당시 상황 동그라미 그는 지복유서를 통해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화하고 지복유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조선의 지식 동그라미 항목화 동그라미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을 뿐 아니라 사신의 일원으로 중국에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 서양 관련 지식 동그라미 소개 동그라미 이에 대해 심성 수양에 절실하지 않을 뿐더러 주작이 아닌 것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는 일부 주작자의 비판 동그라미 그가 소개한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주변에 알려졌다. 자, 큰 시간 차이 없이 동그라미 주변에 알려졌다. 동그라미. 자, 여기 적어봅시다. 그럼 두 번째 17세기 이수광 17세기 적고 자 수지도 잘 적네. 17세기 이수광 다른 학문 열린 태도 주자학 도덕 당시 상황 지복유설 조선지식 항목화 플러스 서양 관련 지식 소개 일부 주작자 비판 그다음 서양 관련 지식에다 화살표를 찍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큰 시간 차이 없이 소개 어때요? 이해됐죠? 이해됐지? 현수야 이해 잘 되지? 수윤아 어때? 이해 잘 되지? 굉장히 글을 너희가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어. 자, 이수광이 누군지는 알게 됐어. 자, 그 다음 18세기 이익은 동그라미 18세기 이익은 서학 지식 자체를 성호사설의 표제어로 삼았고 서학 지식 자체 동그라미 성호사설 동그라미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기존 학설 동그라미 정당화 동그라미 배제 동그라미 서학을 수용하였는 등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지적 자원 동그라미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에 확대하여 다른 분야 확대 동그라미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였다. 자, 상호 참조 동그라미 심화 확장 동그라미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주자학의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자, 그 자체로 수용 동그라미 주자학 심성론 하위 이론 거기다 그냥 길게 동그라미 재분류하는 등 지식 범주를 바꾸어 수용하였다. 또한 서학의 수학을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재구성 수학 동그라미 재구성 동그라미 자 공책에 적어봅시다. 18세기 이 서학 지식 기존 학설 정당화 or 배제 지적 자원 플러스 다른 분야 확대 화살표로 심화 확장 그다음 그대로 수용 X 하위 이론 재분류 수학 재구성 오케이? 이해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단락 갑시다. 19세기의 이규경도 19세기 동그라미 이규경 동그라미 오주연 문장 전상고를 편찬하면서 서학을 적극 활용 서학 적극 활용 동그라미 그는 성호사설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였고 이익과 마찬가지로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끊고 천문학 동그라미 우주론 동그라미 그가 주로 유서의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은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의 학문과 절충하는 것이었고 서학 소화 동그라미 중국 학문 절충 동그라미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반영한 것이다. 서학 중국 원류설 동그라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이에 따라 이규경은 이 책들에 담긴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받아들였고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의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중화관념 동그라미 서학 수용은 의 이질감과 부담감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서학 수용 동그라미 자유 동그라미 이렇듯 이규경은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활용해 매개적 방식으로 서학을 수용하였다. 자 공책 가봅시다. 19세기 이규경 서학 활용 천문학 우주론 서학 소화 중국 학문 절충 화살표 긋고 서학 중국 원류설 그다음 화살표 또 긋고 중화관념 탈피 X 서학 수용 자유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어때요? 자 고개 들어봐 이제 머리를 털고 자 두 번째 나의 글은 유나 무슨 얘기하고 있니? 지금 방금 이제 중국어라서 이제 괜찮다. 중국어라서 바보들을 간다 이렇게. 아니 방금 그 얘기 아니라 나글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었지. 서학을 유서로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세 가지의 케이스를 해서 17, 18, 19세기에 있었고 첫 번째 있는 사람은 어때? 주자학을 뛰어넘어 다른 학문 이야기했었고 이익은 성우사설을 통해서 어때? 되게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무슨 범주화를 시켰고 세 번째는 뭐야? 졸라 황당한 건데 19세기에 중국이 짱이야 역시 서학도 자기 먼저 중국 거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던 헛소리를 했다.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럼 문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사실은 근데 선생님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의문을 가져야 될 게 있어. 선생님 시킨 대로 적으면 지금 얘나야 어때? 글 이해 잘 돼 안 돼? 잘 되지. 가영아 글 이해 어때? 훨씬 좋아졌지. 예전에 더 좋아졌지.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너희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야 돼. 선생님 이렇게 수능날 할 수가 없잖아요. 맞지? 이렇게 수능날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 내가 그걸 모를까? 근데 너희가 이거를 하루에 몇 개씩을 반복하잖아. 선생님이 사실 수능 4개월 남기고 수능 국어를 그렇게 잘 보고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 나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에라씨 모르겠다고 무식하게 단락별로 중요한 단어를 단락별로 정리해보자
즉 지금 뭐야? 천지문을 하루에 10개씩 했어 나는. 그냥 10개씩 계속하면서 그리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리기가 누구보다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중요 단어가 뭔지 쓸데없는 단어가 뭔지 기억하는 게 자동으로 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지금 이거 시키는 게 뭐냐면 이거를 너희들이 열심히 따라오고 모든 글들을 이렇게 잘 따라오잖아. 그럼 이제 뭐가 사라지냐면 동그라미는 안 사라져. 쓰는 건 사라져.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 되는 거야. 맞지?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 그 기억이 남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쓰지 않아도 읽으면서 그것이 머릿속에 남도록 될 거야. 그래서 즉 여기 단계를 건너뛰면서 수능으로 문제로 넘어가서 콜라보가 되는 거지. 그럼 이해도가 확실히 올라가겠지. 이렇게 가야 된다. 누구의 배경 지식이 간 게 아니라 중요한 단어만 파악하면 너희들 어떤 지문이든 다 알게 돼. 좀 이따 얘들아, 자 봐봐. 세 번째 읽었던 법 지문 어땠어? 뭔 말인지 이해돼 안 돼? 이해 잘 안 됐을 거야. 이거 되게 어려운 지문이야. 근데 좀 이따 쌤이랑 이거 쓰고 나서 어땠는지 한번 보자고. 자, 지금 이거는 처음에 읽었을 때보다 어때? 지문의 숫자. 처음 읽었을 때보다 지문 이해 잘 됐지?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나 요즘 패드 쓰는 재미 얘들아 뽕 빠져서 너무 즐거워. 이봐 막 행복하게 맨날 정리하고 있어. 나 요즘 딴짓 안 하고 패드를 쓰는 그 자체의 행복을 느껴. 여기 유튜브도 아무것도 안 깔아놨어. 인스타도 안 깔아놨어. 오직 삼성 노트와 PDF와 그다음에 인터넷만 깔아놓고 계속 그걸 보고 있어. 아 카톡은 있어. 여기 떠 자꾸 카톡이. 그래서 카톡도 맨날 닫아놔. 자 아무튼 봅시다. 1번. 답은 4번이에요. 자 1번에 보면 가는 유서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유형 분류했지. 일반 유서와 전문 유서로. 나에서는 유서의 분류 기준과 적절성 여부를 평가했다. 분류 기준 있니 없니? 없죠. 틀렸죠? 2번. 가는 유서의 개념과 유용성을 소개하였고 아 모르겠어. 애매해. 근데 뒤에서 보면 나는 국가별 유서의 변화 과정. 오케이 아웃. 3번. 가는 유서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 오케이 아웃. 다양한 학설 틀렸죠? 4번. 유서의 특징과 의의를 설명. 특징과 의의 설명했고 나는 유서 편찬의 특정 학문의 수용 양상을 시기별로 어때요? 서학의 수용 양상 뭐 이런 것들을 특정 양상을 시기별로 17, 18, 19 이게 숫자가 딱 나오잖아 얘들아. 말했지? 송원명 17, 18, 19 나오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나오잖아. 이거 무조건 뭐야? 시기별로야. 이거 물어보려고 해놓은 거야. 알겠죠? 자 그렇게 갑니다. 5번. 자 가는 유서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 이런 거 없죠? 유서의 특징 놔두고요. 그 다음 5번.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 조선에서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았던 점. 미상인이라는 단어 있었지. 편찬자의 개인 목적을 유서에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찾아봐. 귀찮아도 찾아봐. 어디 있어? 몇 번째 달라? 위치 3개 중에 하나. 어디 있니 얘들아? 미상. 2번째 달랑. 어때? 개인의 목적. 있었죠? 이후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죠. 이후. 그 다음. 이후. 그 다음에 2번. 조선에서는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유서가 편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문 창작, 과거 시험 이거 있었어. 어디 있니 얘들아? 이 단락 거의 제일 마지막 줄에 있었지. 이후 또 적어주면 되겠지. 3번. 조선에서는 중국의 편찬 방식에 따르면서도 대체로 국가보단 개인에 의해 유서가 편찬되었다. 이거 있었어. 조선은 중국과 달리 개인이라는 말이 있었어. 어디 있었어 얘들아? 이 단락에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한 경우가 많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중. 2초인가? 아무튼 2초 중. 4번. 중국에서 많은 학자들이 동원되고 대규모로 편찬한 유서를 왕조 위험 이거 있었어. 어디? 1후. 근데 5번. 중국에서는 주로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여 유서를 편찬했다. 해석 덧붙여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죠. 위에서 4번째 줄에 보면요. 그러니까 덧붙인 건 틀렸겠죠. 아웃. 답은 5번입니다. 6번. 가 뭐지? 자, 이 문제에서 볼게요.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 니은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습니다. 가 보니까
실학자의 유들의 유서예요. 그다음에 기억은 보니까 성호사설이고 니은은 오주연 문장 전상구예요.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 니은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뭘까? 여기서 이런 말에 6번하고 찍 적어놔요. 6번하고 여기다 찍 해놔가지고 문제 이해력 높이는 거 금지. 문제 이해력 높이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수학과 특히 수학에서 풀면서 수학은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끊어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국어는 달라요. 국어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추상적일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로 넘어가면 훨씬 더 구체화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이지 하고 똘고 하기보단 끊어서 보고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자, 기억에서 얘랑 실학자의 뭐 어쩌고저쩌거랑 얘네 두 개랑 뭔 상관인데 어떻게 보지? 그냥 넘어갈 볼게요. 1번 지식의 제공이라는 가의 편찬 의도는 끊고 기억에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이거 1번 읽었을 때 무슨 생각 들어요? 자, 우리 현우야. 이거 1번 읽었어. 그 문제를 읽고 1번 읽었어. 무슨 생각 들었어? 맞구나. 그냥 맞구나. 기억이 좋았나? 그냥 맞구나. 자, 2번 지식을 재분류하고 범주한 가의 방식은 니은의 세부학과 생리학을 주작의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수용한 것과 나타난다. 이러면 사실 2번이 더 착한 보기예요. 왜 그러냐면 1번은 그냥 추상적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해 소개했다 이러니까 뭐지? 뭐 어떻게 찾아보란 거야. 근데 2번은 해부학과 생리학을 주작의 심성론의 하위 이론 이거 있었죠. 가봐요. 어디 있어요? 나의 세 번째 단락에 있었죠. 뒤쪽에. 그러면 역으로 맞아. 성호사설은 해부학과 생리학을 주작의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수용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 역으로 찾아봅시다. 자, 역으로 뭐냐면 지식을 재분류하고 범주화한 가의 방식. 지식을 재분류하고 범주한 거 어디 있어요? 가의 밑으로 두 줄만 내려오면 지식을 재분류하고 범주화했다는 게 나와 있죠. 가에. 그러니까 뭐래요? 지식을 재분류하고 범주한 건데 성호사설로 넘어가면 뭐래요? 해부학과 생리학을 글자주로 수용하지 않고 하위론으로 재분류하고 등 지식의 범주화로 바꾸어 수용했다라고 나와 있죠. 어떤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었어요? 그 글자 찾기였어요. 아, 그럼 이제 이해됐죠? 승찬아, 이해됐지? 이 문제는 뭐야? 이 글자 있느냐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왜 그래서 이해하지 말라 그러냐면 어차피 대부분 시간 끌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헷갈리면 뭐 하냐면 얼음이 돼요. 얼음. 이러고 생각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게 다 시간 낭비예요. 빨리빨리 읽어보면서 파는. 그래서 국어는 돌격부대예요. 돌격! 이러면서 가봐야 돼요. 자, 3번 볼게요. 자, 3번. 자, 3번.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의 가의 성격은 끊어봐요. 제발 선지 끊어요.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의 가의 성격. 평가를 더해요? 안 더해요? 가의 성격? 나와 있네. 그 밑에 두 줄에 재분류하고 범주하여 평가를 더하는 등 저술의 성격을 드러냈다. 있네. 평가를 더하죠.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의 가의 성격은 오케이. 나에서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한 것으로 나온다. 중국 학문의 진보성. 밑줄 긋고 진보성 찾아봐요. 니은에서. 진보성 찾았어요? 가운데 보면 나오죠. 근데 진보성이 뭐래요, 여러분? 읽어봐요.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이라고 얘기하죠.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설이라고 그랬죠. 중국의 진보성이에요? 서학의 진보성이에요? 서학의 진보성이죠. 그러니까 답이 틀렸겠죠.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한 게 아니라 어때요? 서학의 진보성을 가지고 중국이 원래 그거 다 우리 중국이 말했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답은 3번이죠. 1번도 보잖아요. 지식의 제공, 다시 1번으로 가서 지식의 제공이라는 가의 편찬 의도. 지식의 제공 어디 있어요? 바로 밑줄에 보면 지식의 제공과 확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가 나와 있냐면 기억에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 소개. 기억에서 가서 봐봐요.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 소개 어디 있을까요?
위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하였다라고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와 여러분 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2개 떨어져 있는 거 붙이려고 그러면 어때? 힘들지. 쫄잖아. 근데 사실 뭐야? 여기 있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맞네.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답 3번. 이해됐죠? 그 다음에 선지 4번은 4초에 나와 있습니다. 5번도 근데 5번 찾아봐야 돼요.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가의 유연성과 개방성은 기억과 니은에서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나타난다. 자,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가의 유연성과 개방성 어때요? 유연성과 개방성이 있다 그랬죠. 근데 가에서는 기억하고 니은에서 뭐에서 나올까요? 찾아봐요. 기억과 니은의 서학을 지적 자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억은 3번째 줄에 근거로 서약을 수용하는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했다. 니은은 어떻게 돼 있어요? 편찬하면서 서학을 적극 활용하였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둘 다가 떨어져 있지만 둘 다 있었죠. 맞죠? 동의하겠죠? 자, 그 다음 7번으로 가봅시다. 7번 문제 같은 경우가 헛소리 문제예요. 7번 문제 솔직히 내고 나서도 아마 이 문제가 낼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낸 것 같아요. 낼 게 없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를 내다 보면 사실 문제 하나 내는 게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인데 여기에서 7번 문제는 묻고 있는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나를 반박하기 위한 이수광의 말로 나를 반박한다. 나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일부 주작제의 비판. 근데 일부 주작제의 비판이 뭐예요? 주작이 아닌 것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거 반박을 하는 이수광. 이거 읽어보잖아요. 그럼 그냥 자 이수광을 모르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수광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이 몇 번인지. 1번. 학문에서 의리를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대요? 의리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송지열가 공부했으면 고3 끝까지 뭐예요? 송지열밖에 없는 거예요. 의리. 이런 걸 보고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근데 의리를 지키지 않는 너희들이 있어서 다들 중간에 학원 끊을까 봐 뭐라 그래요? 커리를 탄다 해가지고 커리로 해놨어요. 많은 강사들이. 자, 가려면 가도 돼요. 근데 선생님 수업은 생활화식. 나는 이제 국어의 목표가 뭐냐면 생활화예요. 어차피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게 모의고사를 하나씩은 최소 일주일에 하나씩 풀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에 모의고사를 풀어주는 그리고 그걸 바로 해설해주고 그걸 가급적 사설로 해주는 게 대한민국에 없어요. 맞죠? 없어요. 없어. 이게 이유가 있어요. 여기다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걸 만들어서 그걸 깔끔하게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무슨 말이냐 허리 교정받는다 생각하고 오면 돼요. 1년 동안. 간단한 이유예요. 알았죠? 근데 실력은 올라갈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의리 말도 안 되죠. 2번 봅시다. 주작에 매몰되어 세상의 여러 이치를 연구하지 않는 것은 널리 배우고 익히는 알맹이 방법이 아닐 것이다. 되게 옳은 얘기예요. 3번. 주작의 가르침이 쇠퇴하게 되면 주작이 아닌 학문이 날로 번성하게 되어 주자의 도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뭔 개소리예요. 4번. 유학 경전에 쓰이지 않는 글자를 한 글자라도 더하는 일은 용납하는 것은 바른 학문을 해치는 길이다. 한 글자도 들어가면 안 된대. 뭔 개소리예요. 5번. 참되게 알고 참되게 행하는 것이 어려우니 우리 학문이 여러 경전으로부터 널리 배우고 면밀히 익혀야 할 것이다. 뭔 소리예요? 자, 이것만 봐도 답은 2번이죠. 그런데 이걸 보고 이렇게 찾으면 안 되지. 이거 근거 찾아봐요. 근거 어디 있어요? 2단락? 나의 2단락의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있죠. 뭐라 그래요? 주작뿐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게 얘네들의 비판이었고 이러니까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자, 8번 갑시다. 가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임원 경제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기를 잘 읽어줘야 돼요. 보기를 여러분이 약간 대충 읽는 경향인데 좀 있다가 꽃게발에서 보기를 대충 읽었다가 개 터지는 꽃게발한테 한 대 쳐맞는 일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자, 보기부터 잘 읽어봅시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는 19세기까지 조선과 중국 서적들에서 향촌 관련 부분을 발췌, 향촌 관련 동그라미 분류하고 고증한 유서이다.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의식을 명시한 이 묘사에는 국가 동그라미, 향촌 사대부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는 과정, 향촌 사대부 동그라미, 이상적인 삶 동그라미,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한 방안을 실렸고 삶의 조건 동그라미, 개선 동그라미, 향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집성하였다. 자, 활용 동그라미, 주작을 기반으로 실증과 실용의 자세를 견지했던 서유구의 입장은 서학 중국 원류설,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이 반영되었다. 안서를 부기했으며 제한적으로 색인을 넣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됐습니다. 1번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던 가해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끊고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의식. 자, 여기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의식 밑줄. 이거 어디 있어요? 글로 가면 안 되겠죠. 어디로 가야 돼요? 보기에 가운데 보면 뭐라 나와야 돼요?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밑줄. 그게 바로 1번의 근거예요. 2번 증거를 제시하여 이론적으로 밝히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가해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끊고 편찬자의 고증과 의견이 반영된 것이 확인됐고 고증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있죠. 자, 중국의 서적의 황금 발췌 분류하고 고증한 유서이다. 여기에 2번의 근거가 나와 있죠. 얘와 마찬가지로 얘도 이랬다니까요. 3번 당대 지식을 망라하고 서양 관련 지식을 소개하는 한 나의 지복 유설에 비해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자 특정한 주제 밑줄 편찬하는 전문적 유서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겠군. 자, 특정한 주제 이거 근거 어디 있어요? 특정한 주제 찾아봐요. 뭐를 보고 특정한 주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로 가면 안 됩니다. 보기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특이하게 보기로 가야 돼요. 뭐가 특정한 주제죠? 그렇지, 향촌 관련 부분. 잘했어, 참. 향촌 관련 부분 좋아. 잘 찾네 이제. 4번 기존 학설의 정당화 내지 배제에 관심을 두었던 나의 성호 사설에 비해 끊고 향촌 사회 구성원의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의 활용. 이거 어디 있어요? 실용적인 지식의 활용. 어디 있을까요? 향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집성하였다라고 나온 부분에서 실용적인 지식의 활용에 관심을 드러나겠군. 이거는 이럴 거란 말이에요. 5번 봅시다.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던 나의 오주연 문장 전상고. 어때요?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어때요? 얘는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죠. 뭐라 그랬어요? 서학 중국 원류설이라는 소리까지 했죠. 자, 이거와 달리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중국의 현실과 조선의 현실을 비교한 내용이 확인되겠군. 중국의 현실과 조선의 현실을 비교한 내용이 확인되겠군. 뭐가 틀렸을까요, 이거는요? 응? 중화관념에 탈피하지 않으면서도라고 어디? 어느 5번에? 맨 마지막에 뭐 어떤 글? 지금 마지막. 그래,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여기 나와 있죠. 근데 뭐요? 얘는 나와 달리잖아요. 응. 응. 성학 중국 원류설.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해봐. 왜 다들 응. 그래, 이 말을 잘 봐야 돼. 잘 찾았어. 이제 똘똘하네 다들. 달리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 달리에 대한 동그라미. 오주연 문장전사고는 중화관념에 있었던 건 맞죠? 그럼 얘와 달리 얘는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자 어때요? 오주연 문장전사와 달리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근데 얘는 어때요?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고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얘도 중화관념이 어때요? 중화관념으로 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달리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고가 싹 다 틀렸죠. 알았죠? 얘도 그러니까 이렇게 갔어야겠죠. 나는 오주영 문장전사고와 둘 다 중화관념을 중심으로 라고 판단을 했었어야 됐겠죠.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자, 됐고요. 자, 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